본격적으로 좀 오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전 8시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표율은 77.8%가 나왔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투표율 77.2%였는데 그보다 훨씬 아니고 약간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또 어느 진영에 좀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두 분께 먼저 좀 분석, 해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으면 예전에는 일반적인 그 공식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 후보가 유리하고 그랬죠. 투표율이 낮을수록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기존의 관례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공식은 다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 아까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2017년 대선 투표율, 그 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지지난해 있었던 윤석열과 이재명의 투표율, 오늘 있었던 21대 대선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77%대인데 이건 기존의 투표율보다 좀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양쪽 다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우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응징의 의지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호남 투표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뭐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응징 투표로서의 결집력이 그 투표를 끌어올린 것 같고, 그러나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수 진영 쪽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데 기여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거부의 또 투표입니다.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네. 누구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거부의 몸짓으로 투표장에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저는 또 TK 지역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쪽은 응징으로 결집돼 있고 한쪽은 거부로 결집이 돼 있어서 양쪽 다 각 진영이 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각각 결집력을 높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측 다 결집을 한 모양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박 의원님은 좀 이번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결집이 최근 들어서 이 총선도 그렇고 또 대선도 그렇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진영화되다 보니까는 공통된 특성이긴 한데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거기에 더해서 일종의 이제 심판 선거의 성격이 다른 대선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총선은 심판 선거고 그리고 대선은 이제 일종의 전망적 성격의 선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은 이제 단순한 전망 선거를 넘어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계엄 혹은 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심판의 의미를 갖는 선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는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을 보면서 투표 날만 기다려왔던 유권자들의 이 분노의 투표가 표출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게 투표율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거는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보수층들이 조금 투표의 명분을 찾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층 밀집 지역이나 혹은 보수층이 많은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영 결집을 특징으로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분노 투표, 심판 투표가 더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좀 집계되는 과정에서 0.1%가 또 올랐습니다. 77.9까지 지금 올랐다는 집계도 있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이 78.3이 나왔고요. 또 광주는 83.2%까지 나왔습니다. 또 세종이 높네요. 세종이 81%대가 나왔고요. 보면은 전북, 전남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그 경상남도는 뭐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77% 뭐 이 정도의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평론해 주신 대로 좀 결집이 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고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그 호남 지역이나 이쪽의 투표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TK 쪽 대구나 경북 그리고 부산 이쪽이
조금 투표율이 조금 높은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난 것들이 아마 이번에 이 대선에 아마 향방을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쪽은 응징으로 결집을 했고 한쪽은 거부로 결집을 한 건데 응징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응징이고 거부는 이재명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응징 쪽의 투표율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고 거부의 투표율이 그 응징의 투표율보다는 좀 상대로 낮겠다고 한다면 특히 대구 경북이나 지금 자세한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초 강남 같은 서울에서의 보수세가 강한데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 투표율의 그 높은 기록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아마 응징이 더 훨씬 더 많이 결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막판에 TK에서 80% 득표하고 그렇죠. 투표율 80% 넘어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금 대구가 78.3, 예. 경북은 77.5거든요. 네. 약간 못 미치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권 투표율이 영남권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권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명분이 없으면 호남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열렸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개항 출마를 선택하면서 그게 이제 호남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갈 명분을 잃게 만들어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번은 이제 계엄 내란 뒤에 이 선거기 때문에 호남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판 투표 또 분노의 투표 이런 것들이 조기부터 결집됐던 그런 선거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 보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샤이 보수보다 쉐임 보수도 있어요. 쉐임 보수 부끄러워서 있죠. 투표를 못 하겠다. 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TK에서 80% 투표에 80% 득표하는 네. 요게 이제 필승 공식인데 그게 안 된 거지. 아마도 지역 득표율도 추후에 좀 깊이 들여다봐야 알겠지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길 당시의 득표율에 훨씬 못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또 영남권의 보수층들에게는 뭔가 이게 투표할 동기 명분 이런 걸 약화시킨 그런 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보수 진영이 이겼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 예. 이런 결과를 지금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 발표됐던 KBS, MBC, SBS 방송 3사 공동 예측 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사가 공동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 그 깜깜이 기간 전에 나왔던 결과보다 더 벌어진 측면이 있는데 두 분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만 좀 총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직전의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마 그 양쪽의 결집도 또는 결집력에 있어서 좀 강도가 일단 그 심판하겠다는 그 응징의 결집도 훨씬 더 세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부의 결집은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기권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 TK나 부산, 경남의 투표율이 좀 낮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웃 이전에 그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결과인 것 같고요. 저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5대 4대 1이죠. 과연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느냐, 과반을 넘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근에 대통령에서 과반 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다자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대 4대 4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40을 넘느냐. 그렇죠. 이거였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느냐 이거였는데 지금 결과 일단은 뭐 출구조사입니다만 결과를 본다면 이재명은 과반을 넘었고 김문수는 40을 못 넘었고 이준석도 10을 못 넘었네요. 그러니까 표차가 좀 많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제 앞으로 우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출구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하고 얼추 추이가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갤럽이라든지 MBS라든지 면접 조사 결과는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네. 좁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수층이 마지막에 이제 결집과 추격이 이루어지나, 요게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그 관측 포인트였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역시 이번 그 선거가 갖는 본질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심판 응징, 분노의 선거가 되다 보니까 보수층들이 흔쾌하게 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수치만 봤을 때 두 가지 점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을 아마 이대로 나온다면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그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0.1% 높은 득표율이기 때문에 만약 최종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면 민주화 이후에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보수 후보가 40% 득표를 못한 경우는 박근혜 탄핵 직후에 홍준표 후보가, 그때는 뭐 워낙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역시나 이게 이제 결집 추격 이런 거를 하기에는 애초부터 이번 선거의 성격도 그렇고 또 캠페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선거가 마무리되고 당 내에, 진영 내에 뭐 4분 오열, 자중질환 이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로 귀결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10% 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막판 그 TV 토론에서의 악재 더하기 사표 심리, 이게 작용해서 10%를 못 얻는 결과를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